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는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부모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립지원 중장기 계획을 기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범위, 안 제7조에서는 보호기간 연장, 안 제8조에서는 자립지원센터 설치,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 설치 규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들이 가족이 없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회로의 진출함에 있어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5호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에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복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 퇴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활 곤란 및 사회 부적응 등이 많아 사회생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9개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퇴소 청소년 등 자립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 퇴소 후에 사후 관리까지 자립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25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및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립지원센터 사무에 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시설은 총 6개소로 약 172명이 생활하고 있고 퇴소하는 아동이 연간 1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 최대 5년간 매월 55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과 1인당 800만 원의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지원이 가장 우선적이겠으나 2021년도 경기도의 조사 결과를 비춰보면 주거지원, 건강지원, 정신상담, 취업지원 지원 등 사후적 자립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였으며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후에 사회 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이고 상위법률인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입니다. 안 제9조에서 퇴소 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협의체의 기능을 신 사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복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 보시면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하게끔 구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 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지금 수정 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지난 회기 때 했던 이런 수정 사안들에 대한 요청 수정 사안들은 네, 대부분 좀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우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최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515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해당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지원과 제560호에 따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의 지표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이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24조 설치에서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법조문의 항을 추가하여 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명시하여 이임 근거 조문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0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관련 상위 법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에서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고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제 상위 법령이 조문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라서 네, 특별히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정부 합동 평가 이제 조문이 빨리 바뀌기는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법으로 놓고 볼 때 그 제 35조라고 해도 그 안을 전부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에서 이런 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적시해야만이 되어야 되고 이 항목에 대한 변화는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거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빠져 있는 사항을 이제 정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내려오니까 저희 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결식 우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변명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 신체, 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익산시 취약계층 급식 지원 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6호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8개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청소년, 아동, 노인 등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6조에서 안채 7조에서는 지원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 읍면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의 2022년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식당,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아동,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 2,283명에게 18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삶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이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유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6회 1차 정례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들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청소년 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78호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8호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25일 개관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위탁기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 삼동 청소년에서 거의 지금 한 12년 정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저희 사실 그 중간에 지금 이번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평가 하셔야 하잖아요.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성과평가 결과가 지금 있나요?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성과 평가는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성과평가 90일 전에 예. 받으셨어요? 자체적으로 네. 네네. 이번 동의안이 뭐 통과된다고 해서 뭐 그동안에 이 기간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한 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금 오늘 동의안 받을 때 좀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그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도 9월 7일에 저희가 지금 세 분이 나가서 청소년복지계장과 그 위에 직원 2명, 3명이 나가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지금 예, 지표대로 했고요. 예. 우수로 일단은 나왔습니다. 우수로 결과가 예, 나왔어요? 예. 다른 의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네, 우리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자산이 익산시 자산인가요? 네, 네. 건물 부지 다 해서? 예. 그리고 이 기능만 지금 결정되어 있고 이 기능을 지금 민간에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위탁하고 있는 예, 예,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예. 예전 그간 보니까 청정 청소년 복지 후원회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곳하고는 다른 곳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받은 곳이요? 예. 지금은 예전에 최초에는 다른 단체로 써 있고 현재는 지금 삼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전 단체랑 다른 예, 곳이냐고요. 예, 예. 보통 그 법인만 여기를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비영리 단체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영리 단체하고 법인 네, 네. 사인만 안 되고요. 개인만 안 되고 예, 가능한 겁니다. 개인은 예, 안 됩니다. 그동안 이거 할 때마다 몇 군데 동조가 보통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합니까? 저희가 솔직히 지금 청소년 쪽은 단체나 지금 뭐 법인이나 이런 데가 많이 참여를 안 하는 편이에요. 민간 위탁할 때.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나 뭐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예. 거의 공모하는 기간에 한 군데만 참여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공고까지는 하거든요. 일단은 공고 처음 했을 때 한 군데가 한 곳만 나오면 재공고해서 그 다음에도 이제 신청이 없으면 네. 한 군데만 왔을 때도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합니까? 심사해서 이제 뭐 일사 7점 계약하고요? 이상, 네. 일단 심사는 합니다, 위원님. 적격 심사해서 뭐 7점 이상 나와야만 되고 저희가 한 군데가 했다 그래도 적격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일단은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럴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은 없었습니다. 예. 위탁 기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저희가 일단은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 심사 그 7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어쨌든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왔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공지하는 데는 이제 동의는 하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네,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79호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쉼과 놀이뿐 아니라 청소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 제공 위해 조성된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을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개관 준비하는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1월 1일 개관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익산시 사무위탁조로 제4조 등에 의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9호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쉼터,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이 완료되어 2023년 1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은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무학로 11길 6-29번지에 조성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운 쉼과 놀이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어제 오늘 동의안을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뵙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계장님께서.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다만 저희 동의안 내용 안에 저희 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탁 시설 개요 선정 방식, 소유 예산, 산출 근거,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양식에 맞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수탁자 선정 방식이랑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던 뭐 민간 위탁을 하든 적정성 검토 결과도 빠져 있어요. 저희 익산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보면 저희가 시행규칙이구나. 네네. 동의안 별지 1호 서식에 저희 주요 내용에 대한 가나다라 마파사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수탁사 선정 방식이라든지 공공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도 이 자료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저희 적정성 검토는 한번 해보셨어요? 민간 위탁과 이제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 특화 공간은 아마 19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욕구 조사를 통하고 20년도에 중장기계의 수립 중에서 청소년들이 특화 공간을 많이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공간을 지금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 시설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갔는데 지금 11월 4일 날 수요일 날 저희가 청소년 30명, 연합회하고 다이로움 2기 참가자들 30명과 청소년 활동가 10명, 저희 직원 2명 해서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의견을 다 지금 취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포토존이라든지 놀이존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요. 개방형 사무실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축제 시 청소년 특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벽면을 폴딩 도어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시에 청소년 의견들을 다 지금 100% 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이 민간 위탁 공고가 나오면 여러 곳에서 아마 치열하게 공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쉼과 놀이 공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청소년들의 이런 공간을 전문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할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를 저희는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익산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참여 기회라든지 확대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확장이 되지 않고 내에서 지금 계속 이 사업들을 수행하다 보니 더 많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에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만 계속 이 사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확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청소년 특화 공간도 또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다이로움 정책 했던 친구들이 또 와서 그대로 이걸 하면 좀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문화의 거리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지금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 특화 공간은 그 문화의 거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아마 그 특화 공간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 청소년들이 특화 공간에 대한 그 저희가 만들어지면 거기는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이로움 2기에 참여한 친구들이나 이런 청소년들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는 관심도 갖고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지금 아마 지금 이번에 그 민간이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감안을 해서 지금 아마 민간이탈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행하는 예, 예. 사업이다 보니까 네,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진행하면서도 또 뭐 문제점도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네,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랑 자주 소통을 하고 이게 저희 여기 영등동에 청소년 특화 공간이 생긴다고 했더니 이 모현동 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는 거기 가기 멀다. 저희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잘 성공리에 잘 치러내서 뭐 모르죠. 앞으로 뭐 서부권에도 청소년 특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영등동에 이제 특화 공간이 잘 운영이 되면 이거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네. 공정하게 예, 잘 예. 진행을 해주시길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 기간 동안 결산 보고와 안건 심사를 고생하신 오윤선 위원장님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3번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시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의용소방대법 제7조,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용소방대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원하는 사무는 익산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익산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및 구급 업무 등의 보조 활동과 화재 예방에 관한 업무 보조를 하면서도 다른 업무 보조 단체 등에 비추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신장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후에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남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3호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현대의 소방 여건은 복잡, 다양한 위험 요인의 증대로 전문 소방 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이상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 화재 발생 등은 정규 소방 인력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전부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등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지방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화재 예방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가 1958년 소방법 제정에 따라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익산시 의용소방대는 남성대, 여성대, 전문소대, 학생대 등으로 편성되어 총 34개대 72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 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유예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2022년 10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에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 구입비 및 차량 구입비를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련 기관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이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운영비와 활동비 부담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 제2호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 구입비 및 차량 구입비는 활동비 이외의 성격의 항목으로 전라북도 또는 관할 소방서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장비, 물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향후 동, 읍면 단위의 의용 소방대에서 각각 구입, 교체, 유지관리 비용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시에 과중한 재정 부담이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 4월 10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법제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 소방대의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법령의 범위란 아니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를 의미하므로 의용소방대의 화재 예방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등은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감옥에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와 같은 호 남옥에서는 지역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 예방 순찰 활동에 의하여 의용 소방대의 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제처의 의견을 살펴볼 때 의용소방대법 제7조 제4호에서는 의용소방대 임무의 하나로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 등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 기간 동안 결산보고와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4번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화재 피해 지원금 지원 결정과 수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화재 붕괴, 폭발 등 화재 재난으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구호 의무가 인정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히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었으나 그 범위의 사망,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부상을 당한 경우 주택 파손 및 유실, 주거 불가능 등 주거지에서 현저히 생활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 그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재난 이외의 화재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정주 요건이 악화되고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재난 이외의 사유로 화재 피해를 입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4호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주거가 상실한 시민들에게 생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채 1조와 안채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채 3조는 시장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채 4조는 화재 피해 지원금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채 5조에서는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지원금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채 6조에서 안채 7조는 화재 피해 주민이 읍면동장에게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한 사항과 시장이 지원 여부 결정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채 8조에서 안채 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수령 자격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관내에서 뜻하지 않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익산시 관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근 3년간 181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재산 피해액 500만 원 이상은 3년간 37건으로 연평균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와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2022년 10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의 주요 내용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이 되어 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5조 3항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끊고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근데 피해 복구를 보통은 소유주가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가 어떤 거죠? 일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 시설 강화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각각 50%씩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를 하는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 예, 지원하고 서로 그냥 협의를 해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하고 만약에 그냥 그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이 있고 안에 뭐 내용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내용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범위가 뭐 아마 7% 이상의 그 화재가 났을 때 70% 이상의 화재가 났을 때 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마 n분의 1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임차인이 살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그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피해 복구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 복구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 피해 복구 지원금이 임차인에게 가야 되는데 이제 설상의 건물주에게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뭐 사실 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단저 사항에 서로 그런 조율을 하면 써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간에 뭐 민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지원금은 만약에 70% 이상의 소진했을 때 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하고 이렇게 나눠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는 사람한테 줘야겠죠. 예.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이 피해 복구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뭐 그 협의는 하겠지만 예. 거의 그렇다 예. 보니 그 지원금은 임차인에게 가는 게 맞다. 예. 다만 이제 뭐 시에서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거를 건물주분이 알면 이 건물주는 난데 이 피해 복구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예. 미리 예비해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애매하다는 발생했을 거예요. 경우 그러니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한테 전액 지원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 뒤에는 건물주인 경우 이게 뭐냐면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건물주인 경우 그럼 건물주가 피해 복구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이거 고칠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죠. 그거는 내부적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단조 사항을 한번 넣었을 겁니다. 되게 예. 그건 뭐 화재 시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이냐 그러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이 조항의 내용이 좀 애매해가지고 임차, 건물주라는 잠깐만. 표현보다는 임대인이나 소유자로 표현해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 이런 상황도 되겠지만 네. 그 임차인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주하고 임차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으로 한 2분의 1, 그다음에 건물주의 이제 피해 어떤 건물 보호라든지 건물 보수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건축주가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경우에 그분들이 전체를 다 수리하고 생활안전 그런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때도 설명하실 때 궁금했던 건 저희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재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소득을 파악할 동안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이 긴급히 시급을 요하고 그분들이 바로 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거 완전 긴급하게 지원을 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 긴급히 지원 화재 사실 여부도 확인이 돼야 하고 또 소방서에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네네, 제외하게 그건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소득 수준이 있는 분들은 좀 살게 되면 화재 보험이라든지 그런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가 되니까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을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례가 너무 꼭 필요하고 이런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대했을 때 이제 뭐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뭐 조속하게 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네, 지원을 한다는 거는 네, 너무 좋은 조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소득 기준을 좀 두고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이제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또 우리 검토 의견에 저희 우리 그 의견이 있으셨죠? 우리 저기 뭐지 부칙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로는 익산시 3회 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의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수행 및 다양한 중독관리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독질환에 효과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첫째, 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제3조,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입니다. 둘째, 추진 필요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대상 상담, 교육, 재활 등 전 주기적 지원 강화, 약물 중독 및 이용 장애에 대한 관리 체계 적극 구축, 디지털 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 중독 및 미래 이용 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함입니다. 셋째,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간해시 2억 3,957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중독 문제 조기 발견 및 단기 개입 서비스, 대상자 발견, 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중독질환 관리 사업, 중독질환 가족 지원 사업, 중독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 안정망 조성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넷째,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보건소 2층에 위치하며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소요 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다섯째, 부서에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뒤에 붙임 이래 민간 위탁 적정성 분석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독관리 사업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며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고 전문 인력 채용, 예산 운영 측면에서 민간 위탁이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안을 시장님 결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5호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알코올, 약물, 디지털기기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 수행과 다양한 중독 관리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독 질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3 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인구 20만 명당 1개소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 50개소에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관리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중독관리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관리 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익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포함되어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했는 바 앞으로는 사업부에서는 중복하여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이 그때 이제 저희 동의안 상정하기 전 동의안을 올리고 나서 저한테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 위원장님. 네, 저만 그때 설명해 주셨던 건가요? 우리 의원님 저희 검토 보고서에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난 회기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이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그 단위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제 검토 보고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업을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따로 이제 별도로 동향을 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독관리 사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근에 이제 전주시와 군산시만 중독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이제 여러 중독에 관련된 이제 분들이 또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중독 관리를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때는 이제 인구 20만 이상 중독관리센터 지침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관리 사업을 하나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정신건강 사업이 조금 이제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었고요. 이제 저번에 재계약 동의하는 이제 그 선상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현재 들어가는 경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그 동의안을 새롭게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향후에 저희 이제 회기 때 그 변경 동의안을 새로 제출해서 네네. 그렇게 개정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바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변경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혹시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 업무 결산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